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중요한 실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의 관점이 누구냐면 기체의 출입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나오는 것이 광합성, 그렇죠? 호흡은 반대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 이제 호흡이기 때문에 이 이제 기체의 출입을 비교하면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식물로서는 물속에 사는 식물들이 여러모로 우리가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물풀로서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풀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기체 중에서도 사실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비교하는 게 좀 쉬운 것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빠져나가면 중성에서 염기성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산염기지 시약, 그러니까 초록색 BTB 용액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 BTB 용액을 잠깐 했었는데요. BTB 용액은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그리고 약간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띱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있으면 산성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 노란색, 그죠? 이산화탄소가 적을 때 파란색, 이산화탄소가 이제 기본적일 때 이제 초록색이다 라고 하시면 이산화탄소의 유무를 이 BTB 용액의 색깔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용액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남은 준비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실험 설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관을 4개를 준비합니다. 라벨링 해야겠죠? A, B, C, D 써주시고요. 우리 실험할 때 보면은 이 라벨링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써주셔야 돼요. 이곳에다가 중성 상태, 그러니까 초록색인 BTB 용액을 각각 같은 양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부터는 실험을 하시는데 A는 일단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을 때 그냥 평상시에 색깔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의 BTB 용액의 색깔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B는 날숨을 불어넣거든요. 이때 날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날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날숨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은요, 이산화탄소를 잔뜩 집어넣어 보고 그때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 나올 건데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의 상태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B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을 때 용액의 색깔을 비교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C와 D에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실험할 생물을 집어넣습니다. 검정말을 넣고 그런 다음에 C의 경우는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뚜껑을 덮을 거예요. A, B, C, D 다 뚜껑 덮고요. D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는데 이 감싼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것은 빛을 차단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C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할 겁니다. 그죠? 광합성 하겠지만 D의 경우는 광합성을 못하게 될 거고요. 그 대신 호흡은 어때요? 우리 공부했지만 호흡의 경우에는 얘도 하고 있고 D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A와 B 이 두 시험관의 색깔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4개의 시험관은 모두 같이 1시간 동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을 관찰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 적으면 파란색, 우리 기본 상태는 초록색이었죠.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은 정말 중요한 실험이에요. 수능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서 기체 교환 알아보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실험이 끝난 후 사용한 시약은 정해진 통에 모읍니다.
4개의 시험관 A에서 D에 똑같은 양의 초록색 BTB 용액을 각각 넣습니다.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숨을 불어넣습니다. 시험관 C와 D에 검정말을 넣고 4개의 시험관에 뚜껑을 덮은 다음 D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쌉니다. 네 개의 시험관을 약 1시간 동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1시간 후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기록을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의 ABCD의 색깔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한번 기록을 해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일단 기록을 여러분들 하셨나요? 보시면 A는 사실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어떠했었냐면 그냥 초록색, 원래 BTB 색깔이었죠. 자, 그 다음 B는 어땠어요? B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내가 숨을 불어넣었고요. 그리고 내가 뚜껑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내가 날숨에서 불어넣은 그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 변화는 없었고 노란색. 자, C의 경우가 좀 독특했는데 파랗게 변한 거 보셨나요? 그죠? 파란색. D는 이제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약간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사실 조금 더 노랗게 만들 수 있는데 BTB 용액을 좀 덜 넣으셨던 것 같아요. 실험에서. 딴 기록을 하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A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의 경우는 어떤 시험관이냐면요. 날숨은 불어넣지 않았고 식물을 넣지 A의 이거 자료가 가로줄부터 되어 있네요. 날숨의 경우로 비교를 하면 A는 없고 B는 넣었죠. C는 넣지 않았고 D도 넣지 않았어요. 그죠? 자, 식물의 경우는요. A, B는 식물이 없고 C와 D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 빛은 A, B, C 전부 다 빛을 제공했고요. 1시간 동안. D는 은박지로 싸버렸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죠. 자, 색 변화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항상 비교를 할 때는 나머지는 갖고 한 부분만 다른 그 두 개를 찾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선택을 했냐면 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얘들은 지금 보면요. 다른 것들은 같은데 식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색깔이 지금 달라진 결과입니다. 식물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죠? 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색깔이 파랗게 변했단 말이에요. 이걸 비교한다면 얘는 어때요? 이 A에 비해서 훨씬 더 이산화탄소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된 거죠. 그것은 누가 사용한 것이냐라고 하면 이 차이, 식물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그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비교할 수 있는 건 C하고 D입니다. C하고 D는요, 지금 식물이 있고 날숨은 안 불어넣고 그랬을 때 지금 뭐가 있냐면 식물이 있고,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지금 보니까 빛이 있는 애는 색깔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이었지만 빛이 없었던 애는 이번엔 노란색이 됐는데 이 노란색의 결과가 같은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날숨을 불어넣어서 노랗게 된 거고 얘도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준 뭔가가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호흡만 한 그 결과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들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광합성 하지 못하는 D는 B의 색깔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볼 때 호흡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론을 일단은 두 가지를 내셨죠. 하나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뭘 해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그렇죠? 식물은 호흡을 하면서 뭘 한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에서의 기체 교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더라. 결론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결론 중에 또 하나는 얘예요. 빛이 없는 애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의 과정은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추가로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론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천천히 분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기 2번으로 돌아옵시다. 시험관 C하고 D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난 까닭을 호흡 그리고 광합성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고, 그죠? D에서는 호흡만 일어나서 얘는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있죠, 그죠? 그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호흡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자, 뒤에서는 호흡만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더라.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해석 그 전에 어떻게 설계했는가까지 전부 다 잘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만 하고 끝을 냅시다. 소단원 형상평가입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건데요. 자, 식물의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 그러니까 뿌리든 줄기든 잎이든 일어난다라는 거죠. 산소와 수증기는요. 기공을 통해 출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산소는 산소, 그죠? 수증기는 물의 기체 상태, 그죠? 밤에는 낮보다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가 아니고 호흡은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낮에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광합성량이 너무 많아서요. 겉보기 기체 출입량이 이산화탄소만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그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호흡도 항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산소 방출량이 많다. 그렇죠. 맑은 날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요.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광합성량이 많고 당연히 산소 방출량도 많겠죠. 광합성량이 얘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맑은 날이 산소 방출량이 많다. 자꾸 미안합니다.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그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쉬울 거예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이후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